아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박지수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손이 떨렸다. 초음파 결과는 명확했다. 임신 10주. 하지만 그녀의 말은 더 명확했다.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박 간호사,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군요. 김민석 의사는 안경을 코 위로 올리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로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저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혼자 살고 있고요. 불가능합니다. 김 의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10주 임신이에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10주입니다. 박 간호사님, 당신은 의료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수는 심장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한 여성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이민아 간호사였다. 지수 씨, 괜찮아요? 김 선생님이 혈압이 떨어졌다고 하셔서.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다. 네, 그냥 약간 어지러워서요. 김 의사는 미나를 힐끗 보고 목을 가다듬었다. 이 간호사, 나가주시겠어요? 박 간호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둘만 남았을 때 김 의사는 책상에 기대어 발장을 꼈다. 박 간호사, 당신은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아시나요? 지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야말로 설명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누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요? 10주 임신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몇 주 동안 피곤하고 어지럽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빈혈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죠. 김 의사는 비웃듯 웃었다. 그럼 태아가 마법처럼 당신 몸에 나타났다는 말인가요? 지수는 손을 꽉 쥐었다. 제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요. 혈액검사 결과, 초음파 이미지, 모든 것요. 김 의사는 천천히 말했다. 그러실 수 있지만 조용히 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소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우리 부서는 이미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무슨 뜻이세요? 지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직업적 명예 말이에요. 박지수 씨는 간호사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스캔들이 발생하면 병원 전체와 당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경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지수는 얼어붙었다.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김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정 부장님이 오늘 오후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제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대화하실 겁니다. 문이 닫히고 지수는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정혜준 부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병원 부속 건물의 최상층에 있었고 조용하고 고립된 느낌이었다. 들어오세요. 문 너머로 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정 부장님,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박지수 씨, 앉으세요. 지수는 앉아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정 부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침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퍼지네요. 김 의사가 저에게 보고했어요. 지수는 손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원해요. 정 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진실이요. 진실은 당신이 임신 중이라는 겁니다, 박지수 씨.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저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수가 말을 끊었다. 그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과학이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무슨 뜻이세요? 지수가 똑바로 앉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많이 알면 두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현재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지수는 정 부장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조사할 겁니다.
정 부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듯 웃었다. 말리지는 않지만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이세요? 이 병원, 이 시스템, 박지수 씨. 모든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뒤집으려 한다면 그럴 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수는 머리가 어지러운 채로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종종 커피 머신을 고쳐주던 제주도 출신의 기술자 장민호를 만났다. 지수 씨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대답했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또 야간 근무인가요? 지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호는 망설였다. 오늘 아침 진료실에서 쓰러졌다고 들었어요. 지수는 민호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들었군요. 네. 여기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죠. 하지만 지수 씨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상한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지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호 씨.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했다. 김 이사와 정 부장의 말이 경고종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마치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그리고 번개가 치듯이 그녀는 몇 주 전 어느 날 밤을 기억해냈다. 야간 근무 중이었고 심한 두통을 느꼈다. 그리고 그 뒤는 백지 상태였다. 공백이었다.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 지수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환자 모니터 소리, 그리고 어지러움, 그리고 공백.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나가서 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진정해, 너 지금 겁에 질려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전화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했다. 성관계 없이 임신, 불법 인공수정. 결과는 일련의 기사들이었지만 어느 것도 그녀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다. 알림 소리가 울렸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수야,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의사들을 다 믿지는 마. 그들이 항상 좋은 사람들은 아니야. 지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미나 언니. 그녀는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은 어두워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수야, 아직 안 잤어? 미나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고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다. 지수는 전화를 귀에 꽉 대고 여전히 어두운 천장을 응시하며 말했다. 잠이 안 와?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임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언니는 나를 안 믿어?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넌 정직한 사람이야. 만약 네가 성관계가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난 널 믿어. 지수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이 기억나. 내가 쓰러졌던 날. 언제? 3주 전 5층 간호사 휴게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어. 심하게 두통이 있었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에 작은 멍이 있었어. 주사 바늘 자국 같은 아주 작은 멍. 모기에 물린 줄 알고 신경 안 썼어.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해. 미나는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혈액 검사는 받았어? 받으려고. 근데 이 병원에서는 안 할 거야. 이곳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현명한 결정이네. 지수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서 가방을 집었다. 그녀는 작은 시험관을 꺼내어 자신의 정맥에서 피를 채취한 다음 냉장 주머니에 넣었다. 이틀 후 지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사설 검사센터를 방문했다. 거기서 그녀는 미나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자생물학 전문가인 윤소라를 만났다. 제 태아의 DNA를 확인하고 제 DNA와 비교해야 해요. 가능할까요? 소라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태아 조직 샘플이 있나요? 지수는 이미 준비했던 샘플을 건넸다. 소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나흘 후 전화가 울렸다. 지수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지수씨, 윤소라예요. 앉아 계신가요? 지수는 전화기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3번 검사했어요.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태아는 당신의 유전자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지수의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불가능해요. 지수씨, 그 아기는 유전적으로 당신과 관련이 없어요. 당신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친모가 아닙니다. 지수는 꿈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그럼 이건 뭐죠? 소라는 천천히 말했다. 시험관 수정의 결과이고 그 후 당신의 몸에 이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지수는 소리쳤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수는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안 돼요.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제 말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은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어요. 소라는 망설이며 말했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검사 샘플을 보관해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수 씨.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지수는 거리 모퉁이의 작은 카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왔다. 지수 씨,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요. 민호 씨, 제가 미친 소리를 하면 믿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저는 임신했지만 아기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뭐라고요? 제 DNA와 일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배아예요. 누군가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몸에 주입했어요. 민호는 놀라서 굳어졌다. 그래서 당신이 말했던 네,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에. 지수는 절망스럽게 그를 바라봤다. 제가 믿기로는 누군가가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나요? DNA 검사 결과와 제가 의식을 잃었던 밤의 기억뿐이에요. 주사 자국 그 외에는 모두 추측일 뿐이죠.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요. 지수는 고개를 기울였다. 우리라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미나 씨, 저,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도울 거예요. 계속 조사해야 해요. 그날 저녁, 지수는 야간 근무가 한산할 때 병원의 기술실에 몰래 들어갔다. 민호가 몰래 준 출입카드로 그녀는 내부 저장 시스템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접근이 제한된 폴더 목록이 표시되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펴보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민호가 제공한 코드를 입력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복잡한 기술 용어로 된 파일과 문서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수는 간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공포를 발견했다. 생식 조건이 없는 여성의 신체에 인공 배아 실험,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없는 여성, 모든 정보는 절대 기밀로 유지, 공개되지 않음. 의식이 없는 동안 환자에게 배아를 주입해야 함. 가벼운 진정제 사용, 피부에 명확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할 것. 지수는 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계속 읽었다. 잠재적 대상, 박지수, 28세 간호사, 이전 임신 이력 없음, 가족 없음, 혼자 생활. 그녀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시스템에. 그녀의 손이 떨렸다. 첨부된 파일에는 정 부장의 디지털 서명이 있었다. 세상에. 지수는 속삭였다.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녀는 민호가 준비한 휴대용 하드드라이브에 폴더 전체를 신속하게 복사했다. 하드드라이브를 빼기 전에 그녀는 통계표를 보았다. 완료된 7건의 사례, 이해 제기 없음. 지수는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녀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미나와 만남을 약속했다. 미나 언니, 증거를 찾았어요. 미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뭘 찾았어? 지수는 하드드라이브를 열어 그녀에게 건넸다. 모두 여기 있어요. 젠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제가 실험 대상이에요. 정 부장이 뒤에 있군요. 미나는 떨며 하드드라이브를 잡았다. 이건 범죄예요. 그들은 당신을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저만이 아니에요. 시스템에는 최소 6명의 다른 여성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모든 기록이 삭제되거나 정신병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증거를 없앴군요. 미나는 손을 꽉 쥐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 부장의 정체를 밝혀야 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빨갛게 됐다. 당신 곁에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지수는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모은 증거, 하드드라이브,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그녀가 모은 다른 문서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일부는 소리를 지르고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더 강한, 그녀는 다음 단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박지수 씨, 계속 진행하면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차갑게 웃었다. 너무 늦었어. 이미 시작했고 멈추지 않을 거야.
지수 씨, 내 말 들어봐.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 미나가 빠르게 말했다. 목소리는 두 사람이 간호사 휴게실에 앉아 있는 동안 떨렸고 문은 잠겨 있었다. 지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언니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내 동의 없이 내 몸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했어. 난 알 권리가 있어. 알아, 지수야. 나도 미치도록 화가 나.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시스템이야. 정 부장이 혼자 행동했다고 생각해? 지수는 주머니에서 하드드라이브를 꺼냈다. 여기 모든 게 있어.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설명, 방법, 대상 목록, 실험 보고서, 그리고 정 부장의 이름이 모든 곳에 있어. 하느님, 미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필요해요. 도울게. 하지만 조심해. 그들은 이미 네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난 백업을 3개의 다른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했어. 하나는 예전 의과대학 친구에게 보냈고 하나는 부모님의 변호사에게, 마지막 하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미나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젠 프로젝트,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네. 지수는 중얼거렸다. 차이점은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피해자라는 거야. 그날 밤 지수는 다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았다. 그녀는 하드드라이브를 열어 노트북에 연결하고 하나씩 문서 파일을 검토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제로 참여하게 된 게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한 파일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대상 분류, 통제 가능성 평가. 지수는 읽었다. 선정 기준, 혼자 사는 독신 여성, 가까운 친척 없음, 안정적인 심리 프로필, 반란을 일으키기 쉽지 않음, 의료 시스템 내 위치, 접근 용이함, 표본 넘버 17, 박지수 A+ 등급 적합. 그녀는 손을 꽉 쥐었고 입술이 떨렸다. 개자식들. 다음은 이식 후 배아 발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였다. 그 아래에는 그녀의 이름과 연결된 코드가 있었다. 첨부 비디오 파일. 지수는 그것을 열었다. 흑백 영상. 간호사 휴게실의 카메라. 그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들어와 그녀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조명이 어두워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손은 매우 친숙했다. 지수는 몸을 기울여 자세히 보았고 위가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민호.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소리쳤다. 영상 속의 남자는 민호의 것과 똑같은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고 한 손은 그녀의 이마에 대고 열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손은 그녀의 왼쪽 팔에 뭔가를 주사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열어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나 언니, 민호 씨가 오른쪽 손목에 시계를 차는 거 알아? 미나의 답장. 응? 처음에는 그가 왼손잡이인 줄 알았어. 지수는 얼어붙었다. 불가능해. 민호가 날 도왔어. 불가능해. 하지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정 부장이 혼자였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지수는 최대한 평온한 모습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약제실에 들어가자 민호가 라벨 프린터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그녀가 말했고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호는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오늘 아침 기분이 나아졌어요? 괜찮아요. 아침에 야간 근무했어요? 네, 어젯밤에는 조용했어요. 지루했죠. 지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한 달 전 14일 밤에 간호사 휴게실에 들어간 적 있어요? 민호는 멈췄다. 14일? 왜요? 카메라가 기록했어요.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제 팔에 뭔가를 주사했어요. 지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은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당신처럼요. 민호는 눈을 깜빡였다. 지수 씨, 제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단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호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네요. 지수는 머리를 숙여 머릿속의 혼란을 감추었다. 오후에 지수는 병원 IT 사무실로 돌아가 시스템에 더 많은 접근을 시도했다. 그녀는 IT 직원인 강찬우를 만났다. 그는 작고 조용한 성격의 남자로 필요할 때 그녀가 서류를 인쇄하는 것을 도와주곤 했다. 찬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찬우 씨, 내부 서버에서 최근에 삭제된 파일에 접근한 데 도움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는 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요.
그는 눈썹을 들어 올렸다. 그것에 관여하게 됐군요? 지수는 숨이 막혔다. 알고 있었어요? 찬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겼다. 프로젝트 이름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한때 관련된 파일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저는 뭔가 썩은 냄새를 맡았어요. 어떤 백업 사본이라도 보관했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고스트 이미지가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전부 주세요. 찬우는 그녀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지수 씨, 이 일을 끝까지 할 생각이라면 조심하세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 중 누구도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아요. 해고됐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를 낮췄다. 한 명은 실종, 한 명은 투신 자살, 다른 2명은 정신장애로 입원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지수는 침을 삼켰고 등줄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수는 다시 집 근처 공원에서 미나를 만났다. 언니, 민호 씨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미나는 충격을 받았다. 불가능해요. 민호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요. 동영상에서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시계는 그의 것과 정확히 같아요. 그리고 주사 보고서에는 MH라는 이니셜로 서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나는 생각에 잠겼다. 민호 씨가 의료생물학 연구부에서 일했다는 것은 알아요. 여기 오기 전에. 정확해요. 그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당신에게 접근하기 쉬워요. 직접 대면할 생각인가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게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얼굴이 분명히 보이는 영상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시스템 밖에 누군가가 필요해요.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 미나는 갑자기 눈썹을 찌푸렸다. 한 사람을 알아요. 누구요? 윤도진, 의료 스캔들을 폭로하는 전문 조사 기자예요. 그는 한때 환자들에게 허락 없이 추적을 심는 사건을 거의 폭로할 뻔했지만 무산됐어요. 그는 감시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미나는 전화를 꺼내 한동안 스크롤한 다음 지수에게 연락처를 건넸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도진은 매우 신중해요. 그가 믿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해요. 그에게 모든 비디오, 데이터, 검사 결과, 그리고 생존자의 이야기를 전부 줄게요. 미나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정말 용기가 있어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지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제가 싸우지 않으면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이 인공 인큐베이터로 변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지수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그녀의 얼굴이 파란 빛으로 반사되어 보였다. 야위었지만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워드를 열고 수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나는 임신 중이지만 내 뱃속의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젠 프로젝트라는 비인간적인 프로젝트의 피해자입니다. 정 부장의 사무실 문이 지수의 뒤에서 차갑게 닫혔다. 방 안에는 오렌지와 감귤의 에센셜 오일 향이 희미하게 났고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와 섞여 그녀의 몸이 오싹해졌다. 정 부장은 책상 뒤에서 고개를 들어 안경을 벗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미소를 지었다. 박지수 씨, 저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지만 그녀의 손은 흰 간호사 유니폼의 옆면을 꽉 잡고 있었다. 물론이죠. 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서 있고 싶습니다. 지수는 대답했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정 부장은 약간 눈썹을 들어 올렸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지수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젠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문서를 읽었습니다. 정 부장은 몇 초 동안 침묵했고 그런 다음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손을 얼굴 앞에서 맞잡았다. 그리고 제 입으로 직접 확인해달라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여성들이 허락도 없이 배아를 주입받았다는 것 맞습니까? 지수가 말했다. 정 부장은 고집 센 아이에게 말하는 인내심 있는 아버지처럼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만 알면 됩니다. 나요. 정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지수는 멈춰섰다.
당신이 인정해요? 왜 숨기지 않죠? 정 부장은 일어나서 책상 주위를 돌아 문으로 걸어가더니 잠갔다. 딸깍하는 소리가 지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아시다시피 지수 씨, 저는 이것을 범죄가 아니라 인류의 진보를 위한 한 걸음으로 봅니다. 동의 없이 인공 배아를 여성의 몸에 주입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항상 고통스러운 실험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낡은 윤리적 경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인류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여성들을 강요하고 그들의 몸을 실험실처럼 사용함으로써요. 자신이 괴물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 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해요. 지수 씨, 당신은 실제 여성, 실제 남성, 전통적인 수정, 그리고 동의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될 거예요. 지수는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높아졌다. 당신은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독신, 가족 없음, 관심을 가질 사람도 없고 질문할 사람도 없어요. 당신은 제가 당신을 선택해준 것에 감사해야 해요. 당신은 미쳤어요. 지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정 부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지수 씨, 제 손에는 전체 시스템이 있어요. 카메라, 의료 기록, 근무 일지, 기록, 모든 것이 편집될 수 있어요. 저는 데이터가 있어요. 감시 영상, 문서에 있는 당신의 서명 모두요. 그런 것들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거예요. 정 부장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마치 표본을 연구하듯 그녀를 바라봤다. 몇 개의 하드 드라이브와 병원 내 몇몇 지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수 씨, 이건 할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죠? 7명. 당신은 8번째 사례이지만 당신은 첫 번째 너무 호기심 많은 사례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죠? 그들은 어떻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미쳤다고 설득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라졌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했죠. 아세요, 지수 씨?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누가 진실을 통제하느냐입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지수는 이를 악물었고 그녀의 눈은 빨갛게 되었다. 정말요? 정 부장은 고개를 기울였다. 성관계 없이 임신했다고 말하는 간호사를 누가 믿을 것 같아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의 친한 친구처럼요, 김소연. 지수는 뒤로 한 걸음 더 물러나 테이블에 세게 부딪혔다. 김소연에게 뭘 했어요? 정 부장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했죠. 누군가가 너무 깊이 파고들면 그들은 스스로를 묻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약간 밀어줄 뿐이죠. 개자식. 지수는 외쳤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정 부장은 조용히 다가가 문의 잠금을 풀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잘 먹고요. 임신 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다음 사고 사례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지수는 다리가 떨리는 채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미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수의 참백한 얼굴을 보고 즉시 달려왔다. 지수야, 괜찮아? 그가 모든 것을 인정했어.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가 김소연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했어. 미나는 충격으로 굳어졌다. 세상에, 그는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 그는 우리를 생물학적 기계로 봐. 배아만 살아있으면 돼. 감정은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어. 미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빨리 그녀를 끌었다. 여기서 나가자.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 그날 밤 지수와 미나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블라인드를 닫았다. 지수는 녹음기를 켰다. 정 부장의 목소리가 그녀가 가운 주머니에 몰래 켜둔 마이크에서 들렸다. 당신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해요. 당신은 실제 여성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될 거예요. 미나는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가 확실해. 더 필요해요. 얼굴, 이미지, 부인할 수 없는 범죄 증거가 필요해요. 미나가 말했다. 누가 도울 수 있는지 알아요. 박성민, 예전 보안 담당자. 그는 카메라 시스템을 담당했어요. 저장 오류 이후 해고됐지만 사실은 숨겨진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직 서울에 있나요? 서울역 근처 주차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번호만 있어요. 그를 만나야 해요. 미나는 조용히 전화번호를 건넸다. 지수야, 지금부터는 매우 조심해야 해. 혼자 돌아다니지 마. 너무 빨리 사람들을 믿지 마. 민호도 포함해서.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슬펐다. 이제 언니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다음 날 지수는 주차장에 가서 키가 작고 뚱뚱하며 턱수염이 있는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거의 2시간을 기다렸다. 선민 씨, 박성민 씨. 지수가 불렀다. 그는 그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간호사예요. 당신이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했다는 걸 알아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계하는 듯했다. 무슨 일이죠? 진실을 말해주세요. 병원 카메라가 직원들에게 불법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을 기록한 적이 있나요? 성민은 침묵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에게 증거가 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임신 중이지만 아기는 제 DNA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민은 주위를 둘러본 다음 목소리를 낮췄다. 네, 하지만 그 영상은 모두 삭제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HR 부서에 불려갔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해고됐죠. 뭐라도 갖고 계신가요? 백업이 기록된 하드 드라이브요. 성민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보지는 않았지만 삭제하지 않았어요. 뭔가 있을지도 모르죠. 보고 싶으면 가져가요. 지수는 서둘러 받았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성민이 빠르게 말했다. 2명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철준 정 부장의 개, 2번째는 민호. 지수는 얼어붙었다. 성민은 걸어가며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않는 것을 건드리고 있어요. 먼저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세요. 지수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고 빛은 오직 컴퓨터 화면에서만 들어왔다. 성민의 USB가 데이터 검사 중이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올렸고 목에 메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생명체가 있었다.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었지만 여전히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딩 소리가 났고 화면에 폴더 인 703이 나타났다. 그녀는 클릭해서 열었고 흐릿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5층 복도의 야간 카메라. 침대를 밀고 가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지나갔다. 그 사람은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영상은 중간중간 끊겼고 여러 부분이 노이즈로 가득 6666역. 나는 당신의 존재를 보장할 수도 끝낼 수도 있는 사람이요. 뚝. 지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또 다른 협박.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미나가 속삭였다. 혹시 정 부장이 당신이 도진을 접촉한 것을 알게 됐을까요? 저는 아직 그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우리의 계획을 도청했을 거예요. 지수는 모든 남은 USB 드라이브를 확인하기로 했지만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다. 정 부장의 녹음이 담긴 USB가 사라졌다. 그녀는 문을 쳐다보며 눈을 크게 떴다. 불가능해. 그녀는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자물쇠가 부서진 흔적이 없었고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침입 흔적이 없었다. 지수는 미나에게 돌아섰다. 언니가 가져갔어요? 아니,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어. 지수는 손을 꽉 쥐었다. 흔적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예비 열쇠가 있는 사람이요? 누가 여기 왔었죠? 당신이 충분히 신뢰해서 열쇠를 줄 만큼 가까운 사람? 지수는 몇 초 동안 침묵했고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민호. 지수는 다음날 아침 바로 병원에 갔다. 민호는 환자 차트를 보며 기술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수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약간 놀란 듯했다. 오, 오랜만이네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없을 때 제 집에 들어간 적 있나요?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왜 그렇게 물으세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문을 부순 흔적은 없고 가까운 사람들만 예비 열쇠가 있죠. 민호는 차갑게 웃었다. 지수 씨, 제가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대답만 듣고 싶어요. 민호는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당신 집에 들어간 적 없어요? 뭔가 잃어버렸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확실해요? 정 부장을 돕고 있는 게 아니죠?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고 제가 당신을 막기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지수 씨, 너무 많은 상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계속 참지는 않을 거예요. 지수는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누구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오후에 지수는 집으로 걸어갔다.
집 근처의 작은 골목을 돌 때 그녀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지난 3일 동안 검은색 차가 거기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눈의 구석으로 관찰했다. 차 유리창은 완전히 검게칠해져 안이 보이지 않았고 번호판은 흐릿했다. 그녀는 계속 걸었고 잠시 후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뒤돌아봤다. 차는 여전히 있었지만 전조등이 한 번 깜빡였다. 지수는 전화를 꺼내 차 사진을 찍어 즉시 찬우에게 보냈다. 찬우 씨, 이 차 조사해 주세요. 번호판 3625LZ. 알겠습니다. 찬우는 몇 분 후에 답장했다. 그 차는 개인 등록이 아닙니다. 번호판은 민간 보안업체 소속입니다. 위장일 수 있어요. 지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이미 역해독된 문서의 마지막 4번을 꺼냈다. 그녀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봉투에 넣고 봉하고 썼다. 내가 사라지면 도진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녀는 이른 아침에 우체국에 가서 각 봉투를 다른 주소로 보냈다. 부산, 찬우, 부모님의 변호사, 그리고 도진의 인쇄된 이메일 주소. 우체국을 막 나왔을 때 그녀는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빠르게 걸었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돌아봤다.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즉시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빠르게 사진을 찍어 미나에게 보냈다. 언니,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미나의 답장. 있어. 내가 선우를 만났을 때 주차장 근처에 서 있었어. 지수는 전화를 꽉 쥐었다. 그날 밤 지수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다음번에는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 조심하세요. 그녀는 얼어붙어 창문을 바라봤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찬우에게 전화했다. 고급 전화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시고 이상한 접속이 있을 때 경고 시스템도 시스템해 주세요. 오늘 밤에 가겠습니다. 찬우는 노트북과 설치 장비를 가지고 왔다. 설치하면서 그는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씨, 혼자서는 계속할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도진에게 넘겨서 나머지는 그가 처리하게 하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를 만나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지수는 도진이 여러 번 신원 확인 후 만나기로 동의한 작은 골목 카페에 도착했다. 약 40세의 남자, 살짝 헝클어진 머리, 날카롭고 지친 눈을 가진 사람이 구석 테이블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가 대답했고 그녀는 앉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요. 제가 필요한 것을 가져왔나요? 지수는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모든 게 있어요. 해독된 데이터, DNA, 카메라 영상, 기록에서 지워진 피해자 목록. 도진은 열어서 빠르게 훑어봤고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뭔지 알고 있나요? 국가적 규모의 의료 범죄에 관한 증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 부분을 확인하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지금까지 가장 큰 폭로가 될 거예요. 지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저 정의를 원할 뿐이에요. 도진은 그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해해요. 하지만 정의는 때로 위험과 함께 오죠. 준비되셨나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가 마무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즉시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도진은 그림자처럼 나갔다.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베개를 꽉 끌어안았다. 뱃속에서 아기가 살짝 차올랐다. 생명의 징조.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증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물건처럼 다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거리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지수는 일어나 모든 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내일은 모든 것이 끝나거나 시작될 수 있는 날이었다. 전화는 오전 6시에 울렸다. 지수는 전화를 움켜쥐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다. 여보세요. 지수씨, 저예요. 도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고 급했다. 우리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증거가 확인됐어요. 지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 DNA 검사, 녹음, 비디오, 데이터 해독, 특히 성민 씨가 제공한 영상, 정 부장의 얼굴이 배아 이식 당직 때 명확하게 보여요.
지수는 전화를 꽉 쥐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조사 기사를 마쳤어요. 오늘 오전 9시에 중앙일보 1면에 실릴 거예요. 그녀는 목이 메었다. 그들이 알고 있나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도진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두 사람이 저를 미행했지만 5개의 다른 신문사에 모든 데이터를 보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기사는 여전히 게재될 거예요. 지수는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오래전에 무너져야 했는데도. 오전 9시 서울 전체가 폭발한 것 같았다. 중앙일보 1면에 굵은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다. 젠 프로젝트 흰 가운 뒤에 숨겨진 잔혹함. 아래에는 의료 컨퍼런스에서 찍은 정 부장의 사진과 지수가 제공한 해독된 데이터의 발췌문이 있었다. 지수는 미나와 찬우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지수야, 뭘 하고 있는 거니? TV에 네가 나오고 있어.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렸다. 괜찮아요, 엄마.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타블로이드 신문을 듣지 마세요. 찬우가 전화 화면을 켰다. 지수씨, 보세요. 국영방송에서 특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보건복지부가 긴급 조사단을 설치해 세브란스 병원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혜준 부장은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미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빨리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민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해요. 도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 부장이 전화했어요. 그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음 중입니다. 지수는 즉시 답장했다. 협상하지 마세요. 그는 모든 것에 직면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정 부장은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이 모든 TV방송에 나왔다. 지수는 화면 앞에 서서 입을 손으로 가렸다. 미나가 속삭였다. 이날을 볼 줄 몰랐어요. 전화가 다시 울렸다. 검사실의 소라였다. 지수씨, 보셨어요? 그가 정말로 체포됐어요. 이 모든 게 진짜라고 믿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당신은 침묵하도록 강요받은 모든 여성들의 목소리예요. 찬우가 끼어들었다. 경찰이 서버를 점검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록 변조 흔적을 발견했어요. 민호도 소환될 수 있어요. 지수는 굳어졌다. 민호요. IP 로그를 통해 당신의 기록에 접근한 증거가 있어요. 그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돈 때문에 당신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이제 대가를 치를 거예요. 오후 6시 도진은 지수에게 그와 정 부장 사이의 통화 녹음을 보냈다. 그녀는 듣기 시작했다. 도진 씨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군요. 정 부장님, 제가 침묵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관련된 사람들 목록이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그들도 함께 무너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방금 녹음됐습니다. 이제 법정을 준비하세요. 지수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도진은 통일공원에서 지수를 만났다. 언론은 당신을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저는 스스로를 용감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저 지쳤어요. 몇 주간 쉬어도 될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처리해 주시겠어요? 도진은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입을 물게 된 피해자들, 수정된 기록들. 보건복지부는 광범위한 조사를 발표했고 감독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며 당신은 윤리고문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지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제가 왜죠? 그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도 처음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적임자예요. 그녀는 침묵했다. 밤의 바람이 차갑게 스쳐 지나갔고 뱃속의 아기가 다시 차올랐다. 지수는 배에 손을 얹고 작게 말했다. 이것이 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도진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신 아이는 당신 덕분에 더 공정한 세상에서 자랄 거예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오후 법원은 기소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 부장 외에도 3명의 다른 병원 관리자, 2명의 의사, 그리고 공모 및 개인 데이터 위반 혐의로 민호까지 있었다. 언론은 경찰본부 앞에 몰려들었다. 한 기자가 지수에게 물었다.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수는 카메라, 마이크, 조명의 원 안에 서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당신을 침묵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을 때 진실은 항상 미친 것처럼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나가 근처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전히 내가 아는 지수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그날이 끝날 무렵 지수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수사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다. 오늘 나는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떨리는 다리로 어둠에서 나오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녀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조용한 방에서 울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었다. 박지수 씨, 법정에 들어오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결단력 있게 그녀의 귀에 울렸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거운 나무 문을 지나갔다.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고 카메라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미나가 옆에서 걸었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도지는 이미 앞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신뢰로 가득했다. 안에서 정 부장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손은 배 앞에서 단단히 맞잡고 있었고 눈빛은 돌처럼 차가웠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분하지 않았다. 옆에는 개인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보였다. 판사가 말했다. 정혜준과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시작합니다. 혐의는 의료윤리 위반, 강제 폐하 이식, 의료 기록 위조, 권력 남용을 포함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증인 차례가 되자 지수는 증언대로 올라갔다. 그녀는 등을 똑바로 펴고 판사를 바라봤다. 당신의 말로 진실을 발견한 과정을 말해주세요. 지수는 천천히 말했다. 약 3개월 전 저는 임신 진단을 받았지만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DNA 검사를 했고 태아가 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가 없는 의료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독립의료센터의 검사 결과, 병원 내부 시스템 데이터, 정 부장과의 대화 녹음, 그리고 박성민 씨가 제공한 옛 보안 카메라의 영상이 있습니다. 지수는 정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제게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저는 그저 용기로 변해버린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지수 씨.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여성의 몸은 실험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 뱃속에 생명을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과학은 윤리를 기반으로 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방청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판사는 망치를 들이었다. 조용히. 정 부장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제 의뢰인은 연구원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과학에 봉사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검사가 대답했다. 여성들에게 동의 없이 배아를 주입하는 것으로 과학에 봉사한다고요? 그것은 발명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정 부장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는 자원했어요. 지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저 피해자인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판사는 다시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지수는 침착하게 일어났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기, 편지, 의료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망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재판은 3일 동안 계속되었다. 언론은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수십 명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 부장과 관련된 의료시설에서 환자였고 지수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의료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모든 문서, 증언, 법의학기관이 확인한 증거, 그리고 국가윤리위원회의 결론에 근거하여 법원은 피고인 정혜준에게 26년 징역형을 선고하며 모든 의료 면허를 박탈하고 평생 동안 어떠한 의료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른 공범들, 내과 의사, 의료관리자, 관련 보안 요원들에게는 10년에서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장민호에게는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침입,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 공모에 대해 12년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다. 미나가 지수를 꽉 안았다. 해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지수는 눈을 감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언론이 몰려들었다. 도진이 다가와 지수를 군중에서 빼냈다.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대신 답할 수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언론 단상에 올라 수십 개의 렌즈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한계까지 밀려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일어서면 다른 10명도 함께 일어선다고 믿습니다. 한 여성 기자가 물었다. 아이를 키우실 건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록 같은 DNA를 공유하지 않지만 이 아이는 제가 보호하기 위해 쌓은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기자는 감정에 복받쳐 그녀에게 감사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보건복지부 본부로 초대받았다. 국가의료윤리 책임자가 그녀와 악수했다. 박지수 씨, 우리는 당신을 생명과학연구윤리자문위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수는 놀랐다. 저는 그저 간호사일 뿐인데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수는 생각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한 달 후, 지수는 막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햇살이 가득한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미나는 옆에 앉아 찻잔을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말 너를 닮았구나. 미나가 속삭였다. 유전적으로는 닮지 않았지만 의지는 닮았어요. 지수는 평화롭게 잠든 작은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도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최신 의학 저널이 들려 있었다. 표지에 실렸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요? 사건 때문이 아니라 유럽 의료윤리 심포지엄에서 하신 연설 때문이에요. 모든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지수는 살짝 웃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진실이야말로 인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용감한 것입니다. 도진이 대답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아이를 데리고 통일공원을 산책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겼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가슴에 손을 얹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을 택했다. 작은 소녀가 달려와 장미 한 송이를 지수에게 건넸다. 좋은 사람이에요. 지수는 몸을 숙여받았다. 고마워 아가. 그녀는 유모차에 있는 아기에게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우리는 정말로 살 거야. 바람이 살짝 불어 익숙한 오렌지꽃 향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 부장의 사무실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자유의 향기였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햇빛과 박수가 가득한 길을 걸어갔다. 지수의 이야기는 정의가 침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의에 직면했을 때 비록 홀로 서 있고 위협을 받더라도 신념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수는 자신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교훈은 진실이 묻힐 수는 있어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어둠에서 나올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거의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는 임신했는데 성관계는 없었다. DNA 검사 결과에 모두가 충격.